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헬릭스미스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될 예정인 CMT의 질환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MT 질환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MT는 모 재벌가의 유전병으로 잘 알려져 있듯 유전성 질환의 일종이고, 손과 발의 말초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기며 발과 손 모양이 변형이 되고 기능이 손상이 되어 보행이 어려워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청소년부터 중년까지는 성장하면서 퇴행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ALS와 같이 사망률이 높은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제가 없어 단순 전기자극 치료나 진통제 복용 정도만 하는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쟁품인 파넥스트의 IR 자료인데요.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CMT1A 환자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10만 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만 12.5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인구 2,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희귀질환이지만 희귀하지 않은 희귀질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희귀질환이지만 환자 수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CMT1A는 CMT 환자의 약 50에서 60%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최소 2030년까지 희귀질환으로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희귀질환 치료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특허는 당연히 7년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파넥스트의 PXT3003의 그 추가 임상 등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 헬릭스미스와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는 만큼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는 누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피크 세일즈를 한번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대략 10억 불, 약 1.2조 원 이상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앞에서 말초 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긴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PMP22 유전자의 과잉 발현으로 인해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을 파괴하여 신경전도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CMT1A의 질환의 원인입니다. PMP22가 과잉 발현되면 미엘린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미엘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슈반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슈반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또다시 미엘린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또 이렇게 미엘린의 양이 줄어들면 신경세포 역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미엘린이 줄어들면 슈반세포는 미엘린 양을 늘리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돼서 결국 미엘린과 슈반세포의 혹사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결국 신경섬유가 망가지게 되고 혈색마저 닳아 없어지게 되면 신경전달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CMT의 여러 증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손발이 위축되면서 모양이 변경이 되고 걷기 힘들게 되면서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휠체어를 타야 할 환자는 약 5%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아리에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상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릎 관절이 상하게 되듯 연쇄적으로 데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감각 소실이 생겨서 피부 질환이나 화상 등에 더 잘 노출이 된다고도 하고요. 통증이 극심한 환자는 진통제로 해결이 안 돼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중증인 경우겠지만 CMT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CMT1A 환자를 위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치료제는 전무하고 전기자극 치료 같은 물리치료나 통증을 조절하는 진통제 정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MT의 첫 임상이었던 비타민C의 동물 실험에 있어서 쥐에게 있어 CMT 증상의 개선을 보였지만 인간에 있어서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꼽을 수 있는 것이 항프로게스테론 약물인 오나프리스톤 연구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 PMP22의 양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 착안해서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하기 위해 오나프리스톤을 쓰는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A는 일반 정상인 쥐의 축색의 측면이고,
C는 CMT 모델을 한 G에게 오나프리스톤을 쓴 경우이고, E는 CMT 모델인 G에게 플라시보를 쓴 경우입니다. 그 결과 오나프리스톤을 쓴 G에서 축색의 지름은 플라시보에 비해서 넓었지만 정상인 G와 비교했을 때 축색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의 양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더 이상의 임상 진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CMT의 근본 치료제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아예 PMP 과잉 발현을 줄여주거나 개선시키는 방법, 아니면 PMP22의 과잉 발현으로 손상된 미엘린을 재생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근본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약물 두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MT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CMT를 위한 근본 치료제가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